앞에서 보면은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금방 알 수 있다. 그런데 저도 금방 알 수 있네요. 돈 된다고 해서 왔더니 웬 산신령 같은 놈이 나와가지고 뭔 얘기를 하려고 지금 나왔나 하고 인상을 푹 쓰고 있는 분들은 오늘 처음 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을 중심으로 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먼저 경고해 드릴 것은요, 저는 돈 버는 얘기를 통 못합니다. 돈을 벌어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그런데 프로 야구 선수가 이 홈런을 잘 치려면은 체력 운동을 잘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지금 이제 새해가 들어오면 그 프로야구 선수들 동계 훈련에 들어가죠. 근데 동계 훈련을 하는 걸 보면요, 꽁치는 것은 몇 시간 안 돼요. 맨날 목에다가 타이어 걸고 끌기, 한마로 타이어 치기, 요즘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보 뛰는 거. 그렇게 기초 체력이 튼튼하지 않으면요, 공이 맞지를 않는답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교육을 받는 이유는요, 명확합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받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세상을 보다 넓은 시야로 보고 궁극적으로는 멋진 인간이 되기 위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공부를 하는 것도요, 대학원까지 가서 공부를 하는 것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능하면 멋진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돈 들여서. 초등학교도 안 가고 학교 전혀 안 다니고도요, 애 낳고 밥 짓고 돈 버는 데는 전혀 상관없어요. 여기 대학 나오신 우리 사모님들 2차 방정식 풀 수 있어요? 네? 2차 방정식은 그냥 인수분해도 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거 다 배웠어요. 그거 다 잊어먹었거든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거의 미친 사람에 가까운 사람인데, 그 사람이 교육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교육의 효과는 배운 것을 다 잊어버리고 난 다음에 남는 것이 교육의 효과다 그랬어요. 뭔 말인지 좀 헷갈리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교육은 콩나물 시루에 물 붓기다 그 말입니다.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으면요, 밑으로 다 빠집니다. 빠지는데 그래도 콩나물은 자라요. 그 부은 물이 그대로 남아있으면요, 콩나물이 썩습니다. 그래서 교육은요, 배운 걸 그 자리에서 잊어버려야 돼요.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뭔가 남는 게 있어요. 그게 교육의 효과예요. 그게 어떻게 남느냐? 멋진 인간으로 남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요, 팍스 아토미카라는 제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팍스 아토미카. 팍스는 피스라는 말입니다. 평화. 라틴어이고 로마 신화에서 평화의 여신 이름이 팍스입니다. 이것은 그리스 신화에서 에이레네라고 하는 여신이 로마 신화에 와서 팍스가 되는데, 영어 이름에 아이린이라는 여자 이름이 많아요. 아이린 이렇게 아이린이 평화의 여신이라는 말입니다. 거기서 따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토미카는 아토미를 통한 평화. 다시 말하면 사회 평화, 그리고 가정의 평화를 누리자 하는 겁니다. 애터미를 통해서 가정의 평화를 누리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우울증이 날라 그러고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어떤 회의가 들고 하는 것을 애터미 사업을 통해서 경제적인 문제와 그런 심리적인 문제를 모두 해결해서 가정의 평화 그리고 사회적 평화를 누리자 하는 게 팍스 아토미카입니다. 그러면 인류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어 나오는가 하는 것을 설명드리기 전에 토끼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토 삼골. 요 얘기는요, 사기 열전의 맹상군 열전, 그리고 이 전국체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전국시대니까, 전국시대는 서로 옆에 있는 나라를 먼저 뺏어먹는 놈이 임자인 시대가 전국시대예요. 전쟁으로 나를 세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각국은 유능한 인재를, 그 사람의 신분 고화, 재산의 유무를 불문하고 유능한 인재를 구하기 위해서 혈안이 됐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제 나라에 맹상군이라고 하는 저명한 재상이 있습니다. 이름난 재상이 있어요. 그 사기 열전에 등장할 정도면 굉장한 인물입니다.
근데 여시춘추에 나오는 여불이라든가 춘신군이라든가 하는 사람들도 전부 그런 인물들이에요. 맹상군이 자기 집에 식객을 많이 먹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밥을 먹이고 거기서 거주하게 하는 거예요. 맹상군 집에서 밥을 먹고 지내던 식객들이 3,000명이었다고 사기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000명이나 되는데 어느 날 풍원이라고 하는, 풍환 또는 풍원이라고 돼요. 풍환이라고 돼요. 풍환이라는 사나이가 나타나서 이 집에서 식객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왔어요. 그럼 맹상군이 면담을 했어요. 자네는 잘하는 게 뭔데? 자네는 좋아하는 게 뭔가? 그러니까 나 좋아하는 거 없습니다. 그럼 잘하는 건 뭔데? 그러니까 잘하는 것도 없습니다. 근데 완전히 거지야. 거지도 상거지가 하나 나타나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숙사가 A, B, C 3등급이 있는데 C급 기숙사에 묵게 했어요. 근데 C급 기숙사는 거기서 고기 반찬이 없이 나물만 주는 기숙사입니다. 그래서 거기 넣어놨더니 거지를 거기 밥 먹고 살게 해놨더니 불평을 하는 거예요. 왜 고기 안 주냐 이게. 왜 고기 안 주냐 이게. 불평을 해서 맹상군이 B급 기숙사로 옮겨줬어요. 그럼 매일 고기 반찬에 밥을 먹을 수 있는 기숙사가 B급 기숙사예요. 그런데 이제 그놈 불평 없느냐? 그랬더니 불평이 심하다. 제일 심하다 이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왜 출입할 때 수레를 안 주냐 이게. 지금 같은 자가용을 왜 안 주냐 그 말이에요. 수레를 안 주냐 이게. 이게 걸어다니기 싫다 이거지. 아이고 이놈 봐라. 그래서 또 A급 기숙사로 또 옮겼어요. 그래서 이제 고기 반찬에 좋은 옷에 그리고 출입할 때는 수레를 타고 가도록 만들어졌어요. 이제야 불평이었겠지. 그랬는데 또 불평이야. 왜 집을 안 주냐 이거야. 그래서 이놈이 무슨 사정이 있는가 보다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그 노모가 살아계시는데 가난하게 살고 있어. 집도 없이. 그래서 그 노모의 집을 지어주고 식량을 충분히 대주고 했더니 불평이 없어졌어요. 그렇게 해서 몰래 그냥 그럭저럭 저 식객이 3,000명인데 그놈이 어떻게 지내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 거지가. 그런데 1년 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맹상군이 3,000명이라는 식객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시급으로 설이라고 하는 땅을 시급으로 받았습니다. 시급으로 받는다는 것은 우리 과거 조선왕조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 대신들에게 공신들에게 땅을 나눠주죠. 땅을 나눠주면 땅의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은 누구 거예요? 왕의 땅입니다. 왕. 보천지하의 막비왕토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선 천지는 전부 다 왕의 땅이에요. 소유권은 왕에게 있어요. 그러면 공신에게 경기도에 어디 땅을 준다. 그 말은 땅의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나오는 세금을 네가 받아먹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수조권이라고 하는 권리예요. 그랬듯이 맹상군에게도 시급을 줬는데 여기 백성들이 내는 국가에 내는 세금을 국가에 주지 말고 네가 받아먹어라. 그게 시급이에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쌀만 가지고는 돈만 가지고는 3,000명을 먹여 살릴 수가 없으니까 맹상군이 그 땅에다가 고리때 돈놀이를 했어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근데 그 빌려간 백성들이 돈을 안 갚아. 그래서 누구 가서 돈 좀 받아오라고 그러니까 1년 뒤에 이 풍한이라고 하는 사나이가 내가 받아오겠다 이게. 내가 받아오겠다. 그러면서 떠나면서 죽은 제가 돈 받으면 뭐 사올까요?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뭐 사올까요? 그러니까 맹상군이 자네가 봐서 이 집에 부족한 거 사오게. 그랬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갔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보니까 가난해가지고 이자를 못 낼 사람이 있고 부자인데 안 내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부자들에게만 이자를 받았어요. 이자를 받고 그걸 가져온 게 아니고 거기서 소와 돼지를 잡고 술을 사가지고 술 파티와 고기 파티를 벌였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우리 주군께서 백성들에게 베푸는 것이다. 주군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기분 좋겠어. 그리고 그 차용증을 전부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이것도 우리 주군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다. 그리고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러고는 덜렁덜렁 빈손으로 왔지. 그러니까 돈 받아왔냐 이게야. 부족한 거 사오라 해서 다 사왔습니다. 뭐 사왔는데 이 집에 보니까 창고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하고 저쪽 뒷뜰에는 아름다운 후궁들이 가득하니까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없나? 의가 없습니다. 정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노발대발 해가지고
없었던 일로 하고. 근데 1년 뒤에 제나라 임금이 바뀌면서 아들이 임금이 되니까 자기 아버지가 임명해놓은 재상, 우리 같은 국무총리죠. 이게 나이가 들고 그러니까 자기 또래로 바꾸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맹상군이 해임이 돼버려요. 해임이 되면 시급도 다 뺏기고 이제 없어져 버려요. 낙심을 하고 있으니까 드디어 풍원이라는 사나이가 나타나서 그러면 설당으로 가십시다. 그래서 설당으로 맹상군을 모시고 갑니다. 설당에 가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맹상군 만세를 부르는 거예요. 자기 부채 다 탕감해버렸지. 고기 파티, 술 파티 벌어졌지. 그래서 맹상군이 하는 소리가 내가 자네가 사온 의가 뭔지를 이제 알겠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살면 되겠구만. 그러니까 풍원이 하는 소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교는 교활하다 또는 꾀가 많다 그 말이야. 꾀가 많은 토끼는 굴을 3개 판다. 굴 하나 파가지고는 목숨을 부지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토 3굴이듯이 이제 주군께서는 겨우 굴 하나 팠습니다. 이 굴 가지고는 주군께서는 높은 베개를 베고 주무실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제가 굴을 2개 더 파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굴을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선 금은 보화를 잔뜩 싣고 옆에 있는 경쟁국이 유나라로 가가지고 유나라 임금을 설득해가지고 그 당시 맹상군이란 재상의 이름은 세상에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유능한 사람입니다. 전향반이 해임됐으니 전향반을 빨리 등용하는 국가가 전국시대 세상을 지배할 겁니다. 그렇게 설득을 했어요. 그러니까 위나라 임금이 들어보니까 그럴듯하고 자기도 잘 알고 있었어요, 맹상군. 그래서 더 많은 금은 보화를 싣고 맹상군에게 이 나라의 재상이 되어 주십사 하고 사신을 보냅니다. 이때 풍원은 금은 보화를 실은 마차보다 더 빨리 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싣고 올 테니 거절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3번을 거절하십시오. 그러면 위나라에서 맹상군을 모시러 온다는 이 정보를 제나라 임금이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알아요. 그러니까 국경에서 빨리 정보원이 가서 보고하겠죠, 임금께. 위나라에서 모셔가려고 합니다. 3번을 거절하니까 이게 제나라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큰일 났거든. 저 사람 갔다 가면 큰일 났거든. 그래서 전보다 더 많은 금은 보화를 싣고 와가지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재상을 부디 맞춰 주십시오. 해가지고 전에보다 더 많은 시급과 금은 보화를 주면서 다시 제나라 재상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죽은 굴 2개 팠습니다. 하나만 더 파면 됩니다. 그래도 안심이 안 된다 이게. 이게 정치는 무섭습니다. 권력은 무섭기 때문에 언제 맞아 죽을지 몰라요. 벼슬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무서운 건 적이 아니라 임금이라고 합니다. 임금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뭘 뒤집어 씌우든 뒤집어 씌워 죽여요. 전국시대 생깁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계를 어디다 파겠느냐. 제나라 임금을 설득해가지고 맹상군이 시급으로 받은 설당에다가 제나라에 종묘를 지으라고 설득하는 겁니다. 종묘는 뭡니까? 역대 임금님들의 위패를 모신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을 함부로 무기를 가지고 들어오는 놈은 능지처참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누가 쳐들어오질 못해 거기를. 그래서 제나라 임금을 설득해가지고 맹상군의 시급인 영지인 설당에 제나라 종묘를 세우도록 만듭니다. 그걸 세웠어요. 그러니까 풍원이 맹상군에게 이제 굴 3개 다 팠습니다. 이제 주군께서는 베개를 높이 베고 주무셔도 주군께 시비를 걸 놈이 없을 겁니다. 역시 그 사기 기록에 보면은 맹상군은 수십 년간 재상을 했는데 한 번도 도전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대로 잘 살았어요. 이게 바로 굴 3개 파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오신 분 중에 가게를 하신 분, 그 굴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언제 망할지 몰라요. 미장원 하시는 분, 그 굴 하나예요. 그 언제 망할지 몰라. 우리 동네 보니까 돈 버는 것은요, 간판집하고 인테리어 집이더라고. 무슨 놈의 간판이 날마다 바뀌나, 그게. 그래, 망했다는 거거든요. 그 굴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요. 굴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 교토 3굴은요, 현대그룹의 모토입니다. 현대그룹이 교토 3굴이라고 정했어요. 그래서 전 사원들에게 이걸 명심하라고 그랬어요. 교토 3굴. 그래서 지금 연금 받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 굴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굴. 그래서 적어도 굴은 3개를 파야
평생 높은 베개를 베고 잠을 주무실 수가 있어요. 오늘 보니까 굴 파러 오신 분들이 많은데 너무 힘들게 파지 마시고 하여간 피할 수 있도록 굴을 파시기 바랍니다.